특별조사팀이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되었다. 이제 제가 진짜 처음으로 군대 간 거로 후회를 했어요. 멀쩡하던 신체의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됐고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당연히 저도 전상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가 없었고 두 번 죽이는 거다. 전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정을 고쳐서 하중사를 전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고, 좀 많이 화가 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청년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공로를 깎으려 드는 정권, 과연 이게 정상입니까? 국가보훈처는 하지원 중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국가보훈처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상 판정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 피우진 전 처장하고 그 하중사 본인 말에 답이 다 있다. 두 번 죽인다. 정말 화가 난다. 왜냐하면 애국에는 좌우도 진보 보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정은 매우 부적절했다. 마치 자칫하면 무슨 그 코드가 전상 판정하는 데까지 작동했나 하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면에서는 네. 좀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번에 저는 이건 당연히 전상으로 판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차제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공자 판정이나 이런 데서 너무 짜다, 너무 엄격하다, 엄격해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런 점까지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문제를 지적한 분들 중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의 그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전상자로 분류했는데 이번 목함 지뢰 사건에 있어서는 공상 판정을 했다. 이를 두고 이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그건 이제 그 보훈처 쪽의 심사위원회 설명에 이제 조금 단서가 있긴 있는데 물론 지뢰를 단순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한 게 아니고 이건 네. 벌어진 일이 아니고 당시에도 지뢰 도발이라고 얘기할 만큼 출입문 근처에다 갖다가 매설을 해서 말하자면 이건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상이다 하는 논리지 물론 무조건 지뢰 제거 작업하다가 다 한 사람까지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걱정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진이라고 그 심사위원장이란 분이 보니까 이 민주당 쪽에 관계를 하던 분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였다는 오해를 받을 그 소지가 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전 정권에서 영웅 만들어준 사람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 진상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됐건 어디서든 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람 파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는 이 정부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짓이에요. 왜? 당시에 기억하지만 20대들이 이 목함지뢰 사건 났을 때 우리 해병대 들어가자. 그리고 말하는 입대 지원 열풍이 불었던 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가뜩하나 이탈하고 있는 그 20대들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준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 규명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 화면에 나가는 정진 국가보훈 심사위원장은요. 저 발언은 뭐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거냐면요. 심의 과정에서 전 정권 즉 박근혜 정부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상자로 인정해 줘야 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뭐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말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확인한 것인데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없었다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핵심적인 간단히 들으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전투에 준하는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었으면 그건 그러니까 공상이 아니라 전상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근데 이거는 뭐냐 그 지뢰 때문이니까 무슨 총 쏜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전상이 아니라 공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다가 그러면서 목함 지뢰가 어떤 터지면서 이제 부상을 입었던 경우인데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수색 작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 행위가 갖고 있는 특수성 저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투에 준하는 직무 그러니까 전투에 준하는 직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신체 손상을 넘어서 목숨까지도 예. 위협을 그러니까 그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깔려 있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수색 작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보훈처는 조금 전에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보훈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첫 보훈처장이었던 피우진 전 처장의 의견을 저희 제작진이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전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전을 수행하다가 다쳤으니 이거는 뭐 공상과 전상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수혜에 대해서는. 그러나 명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이 그걸 밟고 두 다리를 잃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 피우진 전 차장은 이번 그 결정을 두고서 군인으로서는 명예가 문제다. 그래서 전상으로 인정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위원회가 재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재심의하게 되면 또 파장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까지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재심의가 신속하게 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정도는 사실은 정상적인 프로세스에서 청와대 참모 정도 순에서 걸러지든지 아니면 뭐 보훈처 선에서 걸러져야 되는 일들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면요. 아, 이게 코드 인사나 말하자면 알아서 기는 문화가 곳곳에 지금 퍼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어쨌건 저 전상이냐 공상이냐 문제를 떠나서 최근에 그 큰 논란이 됐던 약산 김원봉 서훈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저 보훈처라는 데 뭐냐면 정말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애국자들을 말하자면 현창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그 논란 때 뭐 6.25 전범이다, 뭐 북한 정권 수립 유공자다, 실제로 이 양반이 무슨 어쨌다 저쨌다 김구 선생 회고록에 보면은 백범일지에 보면은 비판도 있고 했던 이런 논란의 인물을 서운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결국 주춤했지만은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코드를 갖고 전상 공상까지 하나? 저는 오히려 잘못됐다고 코드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코드가 등장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드라고는 단어하고 연결지어서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코드에 안 맞춰서 더 문제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가 뭐냐면 아주 상징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렸던 지시 가운데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되는 게 뭐냐면 세월호 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2명의 기관제 교사가 있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이 계셨는데 기관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렸던 지시가 순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지시가 내려졌고 이게 아마 5월 15일 스승의 날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도로 어떤 순직 인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고 열린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훈처가 지금 엉뚱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드를 안 맞춘 거죠. 왜 거꾸로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통령의 코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재심을 해서 판정을 번복할 경우에는 이전의 지뢰로 인해서 공상 판정을 받았던 사례들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짧게 한번.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괜찮아요?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발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러나 이전의 것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개정할 때 조금 넓게 이제는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대우에 예우하는 게 맞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공상 논란 관련해서 좀 한마디로 쫙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전 수업부터 해볼까요? 예, 저는 정말 간단히 하겠습니다. 책임, 명예, 그리고 조국. 조국이요? 예, 그 조국 아닙니다. 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 우리나라. 이게 뭐냐면 책임, 명예, 조국. 조국. 예.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의 그 교훈이랍니다. 그러니까 더 긴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책임과 또 명예를 갖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줘야죠. 다른 의미 있는 거 아니죠? 예? 이거 그냥 그 있는 상상은 그대로. 자유입니다. 예. 뭐 던지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중의법입니까? 예. 저는 소금은 적당히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도 말씀드렸고 이동관 전 수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짜요. 너무 짜요. 소금을 너무 치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예. 소금은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야 그러니까 몸의 건강에도 좋고요. 정신 건강에도 좋으니까 소금은 좀 적당히 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또 우리 여성분들 군대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할 때 다치는 경우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곶감, 이 재정은 충분히 풀어줘야 된다. 두 분 의견이 오늘 모처럼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용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